그럼 경제팀 김건희 기자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김 기자. 자, 긴축 재정 내놓긴 했지만 사실 뭐 깎아준다는 것도 많았고 뭐 상속세 같은 것도 그랬잖아요. 예산안이 그리고 3.2% 정도 늘어나는 거니까 이게 충분히 세금이 거쳐야 될 텐데 가뜩이나 세수 부족은 심각하다고 하고 상황이 어떻습니까? 네, 일단 정부는 법인세를 포함해서 내년 국세 수입이 380조 원쯤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네. 이게 올해 대비 4.1% 정도 증가하는 걸 전제로 예산안을 짠 건데요. 네.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올해 세금 수입만 봐도 조세연구원이나 KDI 같은 기관들에선 예산안보다 20조 원 이상 적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. 네. 결국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10% 정도 넘게 늘어나야지 677조 예산안에 맞게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세금을 거둘 재원을 찾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문제로 보입니다. 10% 정도 국세 수입이 늘어야 된다. 아마 법인세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세금 수입이 넉넉하게 들어오면 나라 살림이 뭐 적자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? 근데 이게 가능한 목표를 정부가 내놓고 있다고 보는 건가요? 어려운데 참 그간 윤석열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크게 강조해 왔습니다.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이라고 표현하는데요. 윤석열 정부가 내건 목표인 3% 미만에 맞춰서 이번에 그 적자 비율을 2.9% 약간 턱걸이 하듯이 제시를 했습니다. 네. 이걸 달성하려면 근데 이번 정부 내내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가야 되는 건데요. 그래서 예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각에선 세금 수입을 좀 과도하게 예상해서 이 수치를 끼워 맞추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이 어려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재정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. 그리고 사실 이 예산안이 뭐 그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.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있나요? 사실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요. 민주당이 부자 감세, 민생 외면, 미래 포기 예산안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. 아마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지난해 협상을 살펴보면 당시 민주당은 R&D 예산 등을 일부 복구하고 지역화폐 예산 3천억 원을 새로 반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올해 역시 쟁점 예산을 놓고 끝까지 치열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. 네, 경제팀 김건휘 기자 잘 들었습니다.